아무리 수학 만점을 만들어도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는 건 힘들어지겠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과 수능까지 영어 최상위권을 배출하고 계신 대치동 KNS 어학원 김치삼 원장님께 그 비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치삼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학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관련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문고나 중동고나 숙명여고 같이 강남 소재 고등학교들은 영어 내신 1등급 받기가 수능 1등급 받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강남이기 때문에 해외에 살다 온 학생도 굉장히 많고요. 해외에 살다 왔으면서 한국 문법도 굉장히 잘하고 어휘 암기도 꼼꼼한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학생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3학년 걸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일반고로 가게 되면 순 1등급 학생들끼리 4%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특목고를 준비하다가 일반고로 튼 친구들이에요.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은 수능 이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즉 토플 공부, 탭스 공부, 디베이트, 원서 강도 이런 학생들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일반고에는 정말 영어적으로 뛰어난 학생들 몰려 있다 보니까 등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정말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강남권이 의대 입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노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수준을 점점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도 점점 특목고가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은 양을 주게 됩니다. 고등 내신에 가게 되면은 정말 난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양도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 정말로 엄청난 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다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실수로 인해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강남 일반고에서도 보면 1등급 받는 것이 수능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 특히 수능 범위가 시작되는 고2부터는 풀어야 하는 교재량도 많아지고 진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어려워지니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 원장님, 영어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 난이도와 교재량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중학교 때는 보통 성적평가제잖아요. A가 많은 학교는 60%. 적은 학교는 20% 정도 이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교과서 한 3과 정도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인트가 한 3-4가지 정도예요. 어떤 경우 2가지 정도도 있는데 그 부분만 열심히 암기하면 커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의 변별을 하는 게 중등 내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단기간에 좀 커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중등은 내신 좋은 점수를 맞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대다수가 전 영역이 나옵니다. 전 범위가 문법 전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일반 같은 경우는 암기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목고는 원서 같은 게 나오고 암기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수준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부교재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중학교는 주로 프린트로 나눠주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는 이제 그 부교재 자체를 보게 되면 3학년 수준의 EBS 교재, 수능 교재를 줍니다. 고1한테. 단어장도 보면 고3들이 사용하는 단어장인데 몇백 개의 단어를 외우라고 하고 거기에 또 예문의 빈칸까지 뚫어야 돼요. 일단 양이라든가 수준에 있어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학교 때 A가 잘 나온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영어 상위권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 고교 선택에 있어서 몇 년 전과 많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수시에서 비교과가 거의 사라지면서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를 선택하고 의대 목표인 학생들은 과고나 영재고가 아닌 주변 자사고나 일반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이과를 선호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고교 선택에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실까요? 고교 선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건 역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 같아요. 강남 일반고 극상위권들은 항상 전형적인 고민이 용의 꼬리가 되느냐 뱀의 머리가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특목고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뭐죠? 입결이 좀 압도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전사고를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 4%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인데 일단은 10%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가서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상위권들은 좀 더 좋은 환경, 좀 경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목고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강남 일반고에 머무는 이유는 역시 이제 정시 40%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대는 또 수능이다 보니까 결국 수능 인프라 가장 좋은 곳이 이제 강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 보니까 전사고 쪽보다는 일반고를 남으시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문과생들은 확실히 많이 좀 외고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바뀌는 대입체제에서는 이제 문과생들하고 이제 붙어야 되는데 순수 문과생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런데 원장님, 즉 내신이 10%니까 4%보다는 좀 유리해졌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전국의 1등급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수시에서는 내신만으로 뽑기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외고나 문과만 있는 학교에 갔다가 이과 애들하고 같이 지금 수능을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과 달리 수능에서도 보면 정시만큼 20명 이상 합격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도 지금 보면은 점점 수능 쪽으로 그 준비를 시키고 있는, 외고도 그런 데에서는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이제 저희 수학 입장에서는 이제 외고에 가면 이게 이과 과목을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과를 갈 경우에는 이게 길이 막히니까 선택 과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갈수록 완전 불리한 거죠. 그리고 정시도 앞으로 내신 본다고 하면 이제 사실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보겠다는 건데 외고 가면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선택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기가 유리한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그리고 특목고가 유리할지, 아니면 주변 일반고가 유리할지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탭스를 하면 내신이랑 수능이 유리하다고 해서 탭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탭스를 하는 아이가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탭스, 많죠. 예, 네, 최근에 네. 많아졌잖아요. 탭스를 하면 과연 내신이나 수능에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탭스를 이제 하던 수요가 굉장히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줄어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탭스를 하면 좋았던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기록으로 반영이 됐어요. 서울대 수시에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극사위권들 모두가 탭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탭스하고 수능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탭스를 하면 수능까지 커버가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이죠. 2010년대 중반 14년 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의 탭스 반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90점만 되면은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탭스까지 과도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다 라는 인식이 세지면서 그냥 수능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거죠. 실제로 탭스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시 영어입니다. 수능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탭스가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이 어려워졌어요. 의대 설명회 가면 모두 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작년도 의대 입결은 영어가 갈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4%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제 영어에 대한 공포가,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니까 쉽게 해도 되가 아니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강남권도 그렇고 이제 우수 학생들이 좀 더 몰리다 보니까 내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탭스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영어를 과도하게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으로 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탭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를 쉽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수시에서 불합격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10% 1등급에 들기는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이 안 된다면 상위권 대학에 수시로 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강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1등급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라. 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가기 전에 문법 용어,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하시고 중등부 가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중학교에 가셔서는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문종합영어, 탭스 학습을 좀 추천드립니다. 성문종합영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심한 문법도 있지만 그 문법을 실제 문장에 적용하는 구문이 있어요. 문법을 배우는 거는 결국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문법과 구문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성문종합영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종합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저는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탭스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시험 중에서 문법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인시험 탭스밖에 없습니다. 한 세트에는 문법 전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몇 세트를 풀다 보면은 틀린 문제 계속 틀리게 돼요. 그게 자신의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탭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가 너무 문법이 과하다 싶은 분들은 성문 기본 영어 두세 번 정도 이제 학습하더라도 고등부 가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문법 실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두 번 볼 때는 첫 번째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세 번 보면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에 책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책을 하기보다는 학생이 좀 더 재밌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좋다. 두 번째는 이제 어휘 부분인데요. 어휘는 우리가 수능 어휘, 토플 어휘, 탭스 어휘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탭스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상위권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능하면 토플 어휘 정도는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중1 정도에 그렇게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또 어휘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신이에요. 내신이 되다 보면 영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상위권들은 어떻게 되죠? 수학과학의 시간을 또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플까지 못하신다면 수능 어휘를 여러 번 돌리고 가시기만 하더라도 일반고 가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대나 이제 특목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 탭스까지 해놓고 가시면은 그 수능 어휘도 편하고 특히 특목고 학생들은 원서를 볼 때 탭스에 나와 있는 어휘를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특목고 내신 준비할 때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독해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부에 가면 결국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감이죠. 표현이 중요하겠지만 가면서 accuracy, 그 다음에 얼마나 이 학생이 깊이 논리력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인데 책을 통해서 논리력을 얻은 친구들은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 가능하면 다독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책이 됐던 국어책이 됐건 간에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초등 고학년, 5,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즉 문제풀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 같은 걸 감으로 하면 되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컴프레hen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 사고의 오류가 있는 거죠. 독해를 할 때 너무 빠르게 한다든가 오역을 한다든가 문법적 중요사항을 넘겨버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저학년 1학년 때 이럴 때는 공인어학을 통해서 독해 지문을 보게 되면은 토플은 인문학도 있고 과학, 자연과학도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단순합니다. 수능에 올인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등 내신 문제는 수능을 모형으로 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이지 수능을 어마어마하게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걸로 수능 1등급을 맞는다는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의 이제 방향인데요. 그 영어의 방향은 고교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냐 특목고냐에 따라서 영어 학습의 양이나 이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특목고를 가시게 되면 시도 봐야 되고 소설도 봐야 되고 또 연설문도 봐야 되고 그와 반면에 일반고는 수능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떨어질 경우에 일반고로 오게 되고 특목고 준비하다가 그냥 다시 일반고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특목고 학생들하고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극상위권 준비하는 친구들은 탭스 같은 좀 깊이 있는 좀 영어를 준비하고 이제 일반고로 가시면은 무난하게 수능하고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독해, 어휘, 실전 문제 풀이 영어 할 게 진짜 많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 최상위권 준비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학원은 초등 대상이 있고 초중등 대상의 학원이 있고 초중 고등 대상이 있습니다. 수학으로 보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 훌륭한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학원으로 빠르게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어떤 학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건 수능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되게 필요한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신이 되겠죠. 내신이다라는 게 좀 영어는 좀 애매한 게 특목고 내신이랑 일반고 내신이 좀 다릅니다. 좋은 학원이라는 건 결국 중학교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의 내신 노하우가 있는지 내가 가려는 고등학교 내신을 하고 있는지 자료 같은 걸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최상위권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학 만점을 만들어도 영어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죠? 또한 영어가 만점이라고 해도 수학 등급이 나오지 않고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와 수학 모두 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수능에서 최상위권의 반수생, 재수생, N수생들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므로 수능은 그런 학생들과의 경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학생은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어와 수학 모두 미리미리 제대로 잘 준비하시고 내신과 수능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